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채소, 통곡물,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먹는 식습관을 말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지중해식 식단이 당뇨병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 음식을 찾는다면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합니다. 그럼 2월 23일 금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브리핑 보겠습니다. 미국 우주선이 52년 만에 다시 달에 도달했습니다. 민간 업체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로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미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미 중부시간 기준 22일 오후 5시 23분경 달 남극에서 약 300km 떨어진 분화구 말라퍼트 A 인근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일시적 통신 문제를 해결한 뒤 오디세우스가 수직으로 선 채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다며 달 표면을 찍은 첫 번째 이미지를 내려받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연착륙하는 성공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번 임무는 미 항공우주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CRPS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오디세우스에는 나사의 관측 탐사 장비 6개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수송하는 대가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나사에서 1억 1,8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이 장비들은 달 환경을 관측하고 관련 기술을 실증하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우주선의 작동 기간은 달의 움직임으로 달 남극에 밤이 찾아와 태양광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일주일가량입니다. 나사는 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2026년 말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보내는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디세우스는 지금까지 달에 도착한 어느 우주선보다도 달의 남극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항상 응달인 달의 남극 일대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달 표면에 만들어질 상주기지의 지속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 시절 짊어진 학자금 빚의 허덕이는 미국인들을 위해 학비 부채 탕감 공약을 내걸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21일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5만 3천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1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부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리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작년 8월 세이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세이브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달부터 수혜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그 즉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짚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군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이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국경 및 이민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과 함께 이민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한다면 미국인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민 추방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와 연방 병력을 결집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함께 치르는 연방 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선거 향배가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다고 NBC 뉴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석은 총 52개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40석, 공화당이 11석을 갖고 있으며 한 석은 공석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보다 불과 7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다른 지역을 지키면서 전통적 표밭인 캘리포니아에서 4석만 더 가져오면 하원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화당이 현직인 캘리포니아 하원 일석 5곳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이라 민주당이 탈환을 노릴만 합니다. 반면 이곳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정치적 사활을 걸고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그중 2개 지역구는 한국계 의원이 현직입니다. 영김 의원이 있는 40선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2%포인트 차로 가져갔지만 김 의원이 2022년 선거에서 14%포인트 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의 또 다른 한국계인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도 45선거구에서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45선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6%포인트 차로 이긴 곳입니다. 민주당에서는 4명의 도전자가 오는 3월 5일 진행되는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링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제품 브랜드와 관계없이 피부를 뚫지 않는 비침습적 방식으로 혈당을 잰다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링에 모두 적용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그런 기기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기기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당뇨병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FDA의 판단입니다. 부정확한 혈당 수치를 토대로 잘못된 용량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업체들이 비침습적 방식의 혈당 측정기기를 연구하고 있지만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든 회사는 아직 없다고 당뇨병 관련 기술 전문가인 데이빗 클로노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체혈 없이 혈당을 잴 수 있는 혈당계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으며 향후 이 기능을 애플워치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지난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FDA 경고에서 혈당을 직접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결되는 스마트워치 앱은 예외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3,7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명문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잇따라 다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일대는 내년 신입생 지원서에 SAT와 ACT 등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의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AP와 IB 성적도 지원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일대는 2025년 가을학기 이후 입학 지원자는 표준화된 시험 성적이 필수이며 SAT, ACT, AP, IB 등 4개 선택지 중 어떤 점수를 제출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한 대학은 다트머스대에 이어 예일대가 2번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 방역상의 이유로 SAT와 ACT 점수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학 정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특히 명문 사립대들이 SAT 등과 같은 시험 점수 대신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표준화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 다트머스대는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입시 전형이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 수험생의 입학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제도 도입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트머스대와 예일대의 신입생 선발 정책 변경은 향후 다른 미국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IT와 조지타운대 등 다른 주요 명문 사립대들도 표준화된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모래구덩이를 파면서 놀던 7세 소녀가 구덩이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언론에 따르면 7세인 슬로안 매틱니와 2살 위 오빠 매덕스는 전날 오후 3시경 플로리다 로더데일 바이더시 해변에서 놀다 모래구덩이에 매몰됐습니다. 이들은 모래를 파며 놀고 있었는데 구덩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머리 위로 모래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몸이 모래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해변에 상주 구조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목격자들이 손과 플라스틱 들통을 이용해 모래를 파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슬로안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았고 매독스는 가슴까지 모래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아이들을 구조할 때 더 많은 모래가 구덩이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자를 박아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매독스는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매독스 아래에 깔렸던 슬로안은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결국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붕괴가 일어날 당시 구덩이의 깊이는 성인 남성의 키 정도인 1.8m였습니다. 당시 남매의 부모도 해변에 함께 있었는데 구덩이를 함께 팠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AP통신의 의학연구를 인용해 미국에서 매년 3명에서 5명의 아동이 해변이나 공원, 집에서 모래구덩이 붕괴 사고로 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해변과 뉴저지 해변, 유타 주립공원 모래 언덕에서 각각 구덩이를 파며 놀던 10대 소년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22일 토요타는 중립 상태에서도 차량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경고한 후 약 28만 대의 툰드라, 세쿼이아, 렉서스 LX600 차량을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타는 이러한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 딜러에게 문의하거나 toyota.com/recall에 차량 ID 번호를 입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리콜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에 적용됩니다.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차량을 중립 위치로 전환해도 변속기의 특정 부분이 즉시 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는 이번 변속기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이 평지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저속으로 전진해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고객이 목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토요타는 4월 말까지 리콜 차량 소유자에게 변속기용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될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요타는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으로 전환한 후 미국의 특정 안전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후방 영상이 표시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추가로 19,000대의 차량을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에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생산된 북미 지역의 특정 미라이 및 렉서스 LS, LC, ES 모델이 포함됩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 소속 나일스 한국학교 이수영 교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일스 한국학교 교감 이수영입니다. 그리고 레이크뷰 한인장로교회 교회 음악 담당으로 또 섬기고 있고요. 네, 이수영 교감님은 제가 알기로는 성악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맞습니다. 네, 나일스 시카고 레이크뷰 한인장로교회 그 한국학교 교감으로 부임하셨나요? 사실 교감으로 시작한 거는 2024년 올해가 바뀌면서 네. 제가 이렇게 받게 됐고요. 네네. 시카고에 다시 온 지는 지난 여름 7월, 8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눴는데
2000 몇 년에 한 4년 정도 사셨다 그랬죠? 아,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마스터 공부할 때인데요. 네. 2014년 가을부터 한 2018년 여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으셔서 또 이제 공부하시고 다른 주에 가셨다가 다시 작년에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많고 네. 또한 사랑도 많이 주시고 또 아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약간의 제 고향 아닌 고향 네, 같은 친정 느낌. 같은 네. 느낌? 네. 네, 그래서 다시 왔을 때도 너무 즐겁게 너무 기쁘게 이렇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나일스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 나일스 한국학교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역사가 좀 있나요? 예,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1985년 이제 11월 달에 학생 한 50에서 60여 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창 이제 전성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한창 학생들이 정말 많을 때는 정말 5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재학생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 건물, 학교 건물에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고 와, 네, 그 정도로 그렇군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주로 그럼 그 한국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또 한글만 가르치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하나요? 일단 저희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한국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어만 가르치지 않고요. 네. 한국 문화, 사회, 역사를 한국어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랑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통 무용 클래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의 미 그리고 그 라인 선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한국 전통 무용은.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아름다움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배웠던 학생들이 그 졸업해서 또 결혼해서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올 것 같아요. 1985년에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네, 역사가 깊은 한글 학교 같은데 다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전체 학생의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퍼센트 정도? 현재 제가 정확히 카운팅 해보진 못했지만요. 네. 한 반 정도는 그래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 학생으로서 여기 와서 한국어를 배우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무실에 와가지고 얘기를 서로 나누실 때 보면은 네.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서 이런 게 참 이런 미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어렵죠. 일인데 맞아요. 너무 좋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역사의 그 어떤 흐름의 어떤 단편들이 다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의미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에 살면서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질문이 참 네. 어려운데요. 어떻게 대답을 참 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 그거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동시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 피부색에서 나오는 그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네. 느끼지 못하지만. 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추후에는 이겨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나아가서는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키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잘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된다면은 이제 한국인이라는 네.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중적인 좀 이상하네요. 하지만 그 미국 속의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네. 가지고 유니크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네.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한글을. 그럼요. 네. 학교 등록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학교 방학이나 뭐 학기 시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1년에 2세메스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봄학기가 진행 중에 있고 네. 그리고 등록은 수시로 받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한 학급의 인원의 제한을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했는데 네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좋지만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인도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집중해서 잘 가르치고 잘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시로 받고는 있지만 인원이 차게 되면은 저는 제안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보충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들을 세분화해서 네. 또 이렇게 오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한국 정부의 서포트를 받는 부분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재 같은 부분, 한글, 한글 교재, 그리고 또 수학, 음악, 여러 기타 자료들을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들도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세요. 한국 정부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영어권 아이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 한국어로만 된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보조 교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름 한글 학교도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여름 특별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극비리에 진행을 하고 있던. 그래요? 여기서 깜짝 발표해 주시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당장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많이 문의를 해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그 한글 학교, 여름 한글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되시는 대로 한 번 더 나와서 소개 그때 부탁드릴게요. 또 한 번 불러주시면 네, 또 네. 나오겠습니다. 또 타민족들도 우리 그 날상 한글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한글을 배우고 싶으면 또 와도 되나요? 그럼요. 현재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의 타 민족은 없지만요. 네. 저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또 한국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네. 남녀노소 제한 없이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한국어에 대한 경험, 한국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전혀 힘들지 않게 네. 저희들이 다 영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신임 교감으로서의 각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좀 어렵네요. 사실 교감이라기보다는 교육자로서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음악을 공부를 했지만 동시에 음악 교육을 또 부전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옆에서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 클래스룸에 들어오는 학생들은요 너무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맞아요. 너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일괄적인 컨텐츠를 가르치면요 어떤 학생은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떤 학생은 또 좀 느린 학생이 그쵸?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잘 돕는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감으로서는 또 맡은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교감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들이 좀 많이 등록을 했으면 하는데 그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편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소개와 함께 좀 홍보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너무 이제 좀 부풀려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나 개편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학생을 가르치면서 조금 더 우리 한글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오고 싶은 학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똑같은 색깔보다도 색깔부터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교실의 색깔도 페인트 칠을 직접 하고 각 교실마다 다 다르게 색칠을 했어요. 와. 네,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고 이제 블라인드도 바꾸고 이러면서 일단 환경 정비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초급이라고 다 초급 아니고 중급이라고 다 중급이 그쵸. 아닙니다. 네네. 그다음 또 그 안에서 조금 또 세분화를 해서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레벨별로 지금 세분화를 하는 좀 작업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로컬 신문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최대 부스 발행, 최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카고 한국일보 오늘자 영상 보겠습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2월 23일 금요일자 신문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로 쿡카운티 기존 호텔을 장기 거주 시설로 개조한다는 소식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보입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22일 오후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의정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세금에 대한 변경 사항과 지속되고 있는 난민과 이민자들의 시카고 유입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22일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AT&T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애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된다는 소식입니다. 테라 루나 가상화폐 사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의 자긍심, 시카고 한국일보. 가장 많은 발행 부스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수면장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 특집에서 다뤘습니다. 수면은 일상생활 중 지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스 미주 순회 시카고 콘서트 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은퇴연금인데 조기 인출에 극단적인 투자까지 은퇴자산 401k 말아먹는 치명적 실수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의사는 용산 집회, 환자는 응급실 밤샘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백일섭 이혼 아닌 조론한 이유. 백일섭 부녀가 7년간의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더 편안한 사이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구독 문의는 847-290-8282번이며 한국일보 웹사이트는 www.chicagokoreatimes.com입니다. 들어갈게요. 87세 허봉랑 선교사, 텍사스 어스틴 란드락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 한국과 세계복음 성역 60여 년,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인생이 됩시다를 강조하는 허봉랑 선교사가 시카고에 옵니다. 부생애라고 하는 온 세계에다가 약을 갖다가 선교하는 너무 귀한 선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주체로 저를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 한국교회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좀 심각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 저희가 은혜 받았나 보다 싶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많지만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는 근성과 육성, 아집과 고집을 꺾고 변화여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변화여진 모습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데 열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신앙이 깊이가 없고 무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나이 고하 없이 이번에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좀 접하신 분이 계시면은 아무 핑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오세요.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다급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너무 멋지고 세련된 설교만 들어서 안일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댕기는 거지 믿는 거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막대기도 들어 쓴다는데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뭐 유명한 말을 뭐 은혜되는 말 지식적인 말은 도무지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가 살아온 과정에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멀리 떠났던 사람,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 또 교회를 안 댕긴다는 사람,
이번에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고 영생 복락하는 구원을 함께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오셔서 좀 같이 봐요. 예, 그리고 같이 여기서도 만나고 천국에서도 같이 만나 살아요. 여러분 시카고 교회 또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선교단체, 기독교단체, 교회 포함해서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4월에 또 교회 역사 편찬회,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3월 31일 날 부활주일을 해년마다 저희들을 8군데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또 새벽 연합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30주년이고요. 사실은 저희 미랄 선교단 자체는 금년이 45주년이 됐고 미국과 뭐 캐나다부터 미주에 미국에는 이제 한 나라지만 18개 도시 그리고 이제 나라들 다 해서 지금 미주 땅의 23개 도시에서 저희는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발달장애인 22명 그리고 또 봉사자 50여 명 해서 매주 70여 명이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외에도 또 주중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향민이나 탈북민, 그 외에 이제 이산가족 한국의 이산가족도 모두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인데 이번에 가깝게는 2월 25일 날 문화회관에서 실향민, 탈북민 초청 1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하고 향후협의회에서 같이 이제 윷놀이 대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향후에서는 5월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8월 7일 날 호남 향후에 오픈 토너먼트 골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는 회장 이취임식과 저희들 송년회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장소라든지 모든 것은 준비가 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에 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동포청으로부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대상자가 되지 않았어요. 이 히스토리가 한 10년 전에 것이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정부로부터는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고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시카고 상공인수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지자체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지자체에서 한 부스가 한 20개 정도 나오기로 결정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주루 사회에 한인 문화라든지 음식을 알리는 게 제일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쨌든 많은 한인 식당이라든지 단체들이 참석해서 한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은 코스대로 그냥 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석하고 많은 식당들이 참석해서 한인 사회를 좀 알리는데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8월달 둘째 주 토요일날 1월날 합니다. 그래서 8월 10일, 11일이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단체분들 정말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회를 대표해서 6.연맹 회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20여 명의 탈북 동포를 위해서 자금도 지급하고 봉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4월에는 한국의 유명자인 축제를 초청해요. 예전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해드립니다. 문화회관 풍물학교는 매년 16회 내지 18회를 공연에 임하고 있으며 이 모든 행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입니다. 이번이 4월 6일 날 31주년 연례기금 마련 만찬 행사가
체리 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하늘 많이 응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코인 시카고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지금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올 10월 달에 미 동부 지역의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를 시카고 지부에서 맡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또 더 자세한 행사 소개는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인협회 이번에 시카고 지사장을 처음 맞았어요. 근데 이거 무역하시는 분들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명함을 좀 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차세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윈TV 홈쇼핑 닥터 W. 건강의 기본 구강 건강. 당신의 구강은 건강하십니까? 흡연, 잇몸 질환, 치석 관리, 입냄새로 고민하시나요? 커피와 차를 자주 드시나요? 이런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닥터 W 치약. 건강 기능식품 부문 제품 혁신 대상 2년 연속상 수상. 천연 생약 성분의 항염증 작용, 잇몸 질환 예방 성분, 유칼립투스 오일 코팅으로 건조함 완화, 개운한 허브 민트, 몸의 유해 성분은 제외. 치태, 치석 잇몸 관리를 한 번에. 닥터 W 치약. 1등이 만들면 다릅니다. 치아 영양제 판매 1위. 닥터 W 치약. 그 차이를 지금 경험하세요. 닥터 W 치약 착한 가격은 $9 99센트입니다. 윈TV 홈쇼핑 주문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 시카고 윈TV 홈쇼핑. 생방송 시카고 지금의 알리고 코너는 커뮤니티 단체에서 행사나 단체 소식을 가장 빨리 알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224-283-8200입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뮤지컬 달고나를 준비하고 있는 이진욱 교수, 서정은 음악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달고나 콘서트를 준비 중인 음악과 연출을 맡은 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던 세미너리 학과장 역임하고 있는 이진우 교수고요. 현재 많은 합창단들도 지휘하고 있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서정은 감독님은 저희 방송국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력을 찾아보니까 2001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금상수상, 네. 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갈라쇼 음악 감독과 연주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활동 경력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에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라는 그 노래 대회가 있어요. 네. 음악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수상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네. 뮤지컬은 2002년쯤일까요? 네. 그때 윤복희 선생님이 출연하셨던 그 작품에서 제가 연주를 하면서 뮤지컬은 시작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 창작 뮤지컬의 연주, 편곡, 작곡, 음악 감독 활동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을 네, 이렇게 모셔서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욱 교수님은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찬양단 교회 지휘자로도 유명하시고 바리톤 성악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무대에서 자주 서시는데 본인 경력과 또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랑할 거는 없고요. 최근에는 학교 이제 교수 활동하느라 네. 조금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 노던 세미너리의 네. 예배학 석사 과정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합창단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합창단들에서 이제 원하셔서 지금 시카고 권사합창단 네. 저희 이제 9월 8일쯤도 연주 계획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간호사협회 엔젤스 콰이어
그리고 아티스틱 보컬 앙상블이라고 또 3월 14일쯤에 문화회관 주최로 네. 하는 모차르트 인 더 모닝에 이제 출연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카고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네. 강미수 목사님 담임하시는 네. 교회에서 3부 시온성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거는 한 군데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네,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저희가 듣기로 한인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에 일단 이름을 좀 먼저 네. 좀 정확히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한인문화회관 갤러리에서 하는 작품은 그 정통 뮤지컬보다는 좀 짧은 형식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갈라 콘서트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갈라 콘서트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작에서 이렇게 중요한 좀 아름다운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만을 추려서 뭐 특별한 무대나 조명이나 뭐 이렇게 화려한 옷 그런 거 없이 정말 음악만 딱 들려드리는 그런 음악회의 한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풀 스토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 이제 이야기를 하이라이트를 담아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더 보시기가 더 아마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굉장히 막 집중해서 따라가는 막 듣고 것보다 하지 않아도. 되게 즐기면서 보시기에 더 좋으실 거예요.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작년 12월에 첫 공연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좀 반응이 좋으셨어요. 재밌게 많이 보셨다고 하셔서 다음 달 3월에 앵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3월 며칠인가요? 3월 3일 그리고 9일. 그렇군요. 곧이네요, 이제. 네. 뮤지컬 무대는 일반 음악 연극 무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음악 감독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음악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사가 노래로 돼 있다는 거죠. 네, 연극은 대사를 심오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은 대사가 노래로 돼 있고 또 뭐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가사가 노래인데 그쵸? 우리는 그 가사가 대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의 아주 가장 큰 음악적인 면을 보자면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제 가사가 노래로 돼 대사가 노래로 돼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아주 명확하게 핵심만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뮤지컬이 주는 매력과 관람법에 대해 전문가로서 또 소개해 주신다면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오페라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페라는 일단 한글로 되어 있는 오페라보다는 원어, 예를 들어 이태리어나 뭐 영어나 아니면 프렌치나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서 일단 보실 때 자막을 보셔야 되고 또 맞아요. 음악 자체 이제 정통 클래시컬 뮤직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꼭 이해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부담감이 공부하고 없지 가야 될 않아 것 같은. 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은요. 특히 저희가 하는 달고나 같은 경우는 또 한글로 되어 있고 또 음악 자체가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런 한국의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그냥 발만 디뎌 놓으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뮤지컬은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고민 없이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그 한글로 저희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연 너무 소중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이제 준비 중인 뮤지컬 달고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뮤지컬 달고나는 어떤 내용인가요? 달고나를 설명하려면 좀 긴데 이것도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뮤지컬 달고나는 러닝 타임이 2시간 30분 정도 되는 원래 대극장용 공연인데요. 원작의 내용은 이제 옆에 계신 지금 이진욱 씨가 맡은 세우라는 역할이 원작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세우라는 친구가 뭐 시나리오 작가가 꿈인데 이제 시나리오 꿈을 못 이루고 이제 그 홈쇼핑 작가가 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자기 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시카고에서 네.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원작이랑 조금 다른 게 네. 이번에 좀 각색을 했는데 네. 지희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새우의 첫사랑이었던 지희라는 네네. 친구가 등장하는군요.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혹시 한국에서 했던 달고나 원작을 혹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되게 얘기가 다르다. 다른데? 근데 같네.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거 좀 느끼실지 않을까. 더 재밌을 것 네, 같네요. 그게 좀 이번에 우리 공연의 좀 포인트. 관람 포인트. 아, 그렇군요. 달고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달고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두 네. 가지 이유인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첫 작품부터, 그러니까 첫 초연부터 네. 이 공연이 약 8년간 한국에서 공연이 네. 진행됐었는데요. 초연부터 마지막 공연까지 같이 했던 8년을 같이 했던 아, 감독님이요? 네, 작품이라서 와.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자기 애기 같은 느낌일 것 제가 같아요. 제일 네.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 작품은 PMC 프로덕션이라고 한국의 네, 그 알아요. 난타로 유명한 네. 그 회사의 첫 번째 그 대사가 있는 뮤지컬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PMC 프로덕션에서 뭐 형제는 용감했다, 네. 뭐 젊음의 행진, 뭐 등등 많이 네. 나왔는데 그 첫 작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 서울 연극제에서 관객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인기상을 수상했던 작품이라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품이어서 네. 시카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로 된 공연을 맞아요. 너무 올리기에 귀하죠. 예, 네. 이게 좀 검증이 돼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이걸 소개하기에는 모든 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이 공연을 선택하게 된 거죠. 구성이나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할 것 같습니다. 네, 와서 네. 보시면 그 극 중에 분명히 자기 모습이 한 군데는 나오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얘기만 들어도 약간 공감했어요. 출연진이 5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소개와 함께 어떻게 서로 섭외하게 되었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먼저 얘기를 네, 할게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뮤지컬을 뮤지컬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배우를 찾는 중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뮤지컬이라는 게 연기도 해야 되고 춤도 좀 춰야 그쵸. 되고 네. 뭐 당연히 노래는 잘하셔야 되니까 좀 고민이었는데 제가 고민하는 걸 듣고 이제 캐스팅을 좀 도와주시는 분이 여기 시카고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원작이 아니라 좀 각색을 해서 네.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노래가 너무 중요하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야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많은 시카고 행사를 막 돌아다녔어요. 일부러. 오시느라고. 네,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이진욱 씨예요. 교수님 그래서 유명하시죠? 제가 이제 네. 캐스팅하시는 분한테 졸랐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 뵙고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고 제가 네. 딱 캐릭터에 맞겠다 하는 분들을 찾아서 캐스팅을 했죠. 그러셨군요. 네. 교수님은 혹시? 네, 그래서 어느 한 날 그 캐스팅 해주신 분과 함께 네,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쵸. 또 제가 이렇게 몸담아 오지 않던 장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카고의 장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두 분 또 감독님 그리고 캐스팅 오셨던 분에게 굉장히 신뢰와 믿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달고나에 대한 역사, 어떤 뮤지컬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또 인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또 찾아보니까 너무 유명한, 흥미롭고 네. 재밌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새우라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어서 저도 막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하겠다고 네. 바로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새로운 도전이라.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결정하길 잘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또 공연 준비하면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경자라는 캐릭터 네. 그리고 형주 선생님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두 분이
막 짝사랑도 하고 그 짝사랑하면서 네. 또 여성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막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극인데 너무 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연기를.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막 그 극 중에 두 분 다 이렇게 너무 몰입하셔서. 흡수가 되셔가지고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첫사랑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네, 거리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에피소드보다도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다고 감사한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네. 누구냐면 지금 출연하시는 분들. 특별히 사실 이진욱 교수님이나 네. 또 출연하신 분들이 표경진 씨, 김근영 씨, 임미라 씨, 박주미 씨 이렇게 5분이 출연하시는데 네. 사실 이분들이 전 잘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시카고에서 뭐 바쁘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기꺼이 제가 막 그냥 막 랜덤하게 막 연습 시간을 잡아도 그래도 막 연습에 참여해 주시려고 최대한 막 노력을 해주시고 기꺼이 연습에 참여해 주셔서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연습 장소 같은 게 이제 연습실을 딱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서 문화회관 갤러리에서 공연을 하면 할 건데 거기 갤러리를 열어주셔서 거기서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문화회관에서 기꺼이 또 네. 연습 장소하고 공연 장소를 이제 주최를 해주셔서 그 문화회관 관계자분들에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전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셨군요. 네. 좋은 작품이 올라갈 수 있게. 네네. 네. 네네. 이 공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네. 제 생각에는 역시 저는 이제 음악 감독이니까 네. 음악 감독 입장에서 보자면 하이라이트는 역시 우리 뮤지컬이 가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곡이 다 가요로 되어 있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뭐 되게 귀하게 듣는 그러니까 막 아주 드물게 듣는 노래가 아니고 되게 흔하게 들으셨던 노래들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뮤지컬이 묘하게 이 스토리에 맞게 흘러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진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바리톤이신데 네. 가요를 바리톤처럼 성악가처럼 부르시지만 또 그게 그 안에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훌륭히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클래시컬하면서 가요가 뮤지컬화되어 있는 그거 보시는 게 좀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하이라이트라면? 저희가 사실 인생의 많은 내용들, 삶의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 내 삶의 한 부분을 다 느꼈었다. 내 과거 때, 내가 20대 때, 30대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 상대 역인 지희와 네. 세우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든지 러브 스토리가 최고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자 이모와 형주 선생님의 사랑 네. 얘기 네. 그리고 세우와 지희의 사랑 얘기 네. 그런 예쁜 사랑 얘기들이 하이라이트가 궁금하네요. 아닌가. 직접 공연장에서 확인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제일 중요한 공연 일자랑 시간, 장소 소개 그리고 예매는 지금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아직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공연 날짜는 3월 3일, 3월 9일, 시간은 동일해요. 오후 5시. 문화회관 갤러리에서 두 차례 공연합니다. 네. 예매 네. 방법은요. 저희가 뭐 포스터도 많이 SNS에도 올려놓고 네. 붙여놓기도 하고 거기 바코드를 찍으시면 온라인 예매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출연진들에게 문의하셔도 네. 직접 그 티켓을 바로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또 문화회관 연락하셔서 또 티켓 구매하실 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분명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진짜 가장 중요하네요. 놓치지 마세요. 네. 아니 이렇게 말씀만 잠깐 들었는데도 너무 공연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가서 빨리 예매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올해 계획들 있으시면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초청 메시지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달고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 추억이라는 단어가 달고나에 아주 어울릴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달고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열심히 준비해도 사실 관객이 없으면 공연이 완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오시면 과거를 추억하시고 아, 그 내 모습 저 극 안에 내 모습이 있구나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꼭 공연장에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저희 윈TV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뵙게 됐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달고나 뮤지컬을 보시면서 미국에서 느끼셨던 희노애락도 느끼실 수 있지만 예전에 내가 몸담고 있었던 한국에서의 희노애락, 삶을 아마 회상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작은 선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획 다른 공연이 잡히시면 나오셔서 또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48도, 최저 기온은 27도로 어제에 비해 다소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웃과 함께 맛있는 오곡밥과 나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그럼 예뻐지는 채쌤의 홈트레이닝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채쌤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탄탄 슬림한 상체 만드는 운동 덤벨로다가 같이 준비했어요.
됩니다. 자, 어깨 풀어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휴식 조금 쉬었다가 오케이 준비 40초 시작.
다른 운동도 스킵하지 마시고 함께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럼 같이 운동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